이번에 월요일날 교회에서 역사 기록 속의 거인 네피림 자료를 이제 발표했죠. 주로 이제 영국과 미국과 그리스, 로마 이쪽 구대륙 쪽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영어권에서의 이제 역사 기록 속의 거인 네피림 자료를 했었는데 그 2탄으로서 오늘은 이제 역사 기록 속의 거인 네피림 자료 2부로서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의 거인에 대한 문서기록.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구대륙보다 훨씬 훼손되지 않은 거인 네피림의 어떤 증거 자료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상세하게 많은 양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 기록 속의 거인 네피림 자료 일부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워낙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고대 페루의 식인 게이 거인들에 대한 인디오들의 목격담을 그때 한번 올렸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근거 자료를 보고 올렸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숨겨진 중에 이제 거인에 대한 역사 문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미 문화권 거, 그 다음에 스페인 문화권, 그쪽 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스페인의 한 부분인 이제 바스크족이 있거든요. 바스크족이 고인돌과 거석의 비밀을 말해주는 전승 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고대 페루의 식인 거인들에 대한 기록은 레스트 스토리는 어디서 나왔냐? 그거는 이제 페드로 시에자 데 레옹이라는 이제 스페인 정복자죠. 콩키스타도레하고 이제 크로니클러, 그러니까 연대기 작가죠. 이 사람이 페루 연대기라는 1553년에 쓴 책에 거기에 보면 잉카 왕족에 대한 어떤 이제 주석을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스페인 정복자들의 그 책에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서양 학자들이 이걸 많이 연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에 갔을 때 군인만 가는 게 아니죠. 이 총과 칼을 가진 군인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직자들, 그렇죠. 예수의 성직자라든가 이제 옛날에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라니족이라는 인디오 부족을 이렇게 선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군인들도 같이 가죠. 그래서 성직자들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군인들도 기록을 해놓고. 자, 그래서 Giants were documented by Spanish explorers.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제 거인 기록을 문서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책들이죠. 무슨 박물관, 스페인의 무슨 마드리드 박물관 가면 있겠죠. 이런 책에 보면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누에바 에스파냐 그래서 이제 뉴 스페인이죠. 영어로 하면 뉴 스페인이 이제 중미 지역입니다. 뉴 스페인 지역의 정복, 그렇죠. 스페인 정복자들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의 진짜 역사, 그렇죠. 히스토리아 베르다데라가 이제 추르 히스토리죠. 데라 콘키스타 델라 누에바 에스파냐 그래갖고 이제 중미 지역을 점령해가는 과정의 진짜 역사다. 그래서 이걸 누가 썼냐면 이제 16세기 이제 군인인 이제 스페인 군인이고 콩키스타도르죠. 베르날 디아즈 데 카스티르라는 사람이 이제 썼는데 이거는 또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건 우리도 볼 수가 있죠. 오래된 스페인어로 쓴 거는 이제 좀 어렵죠. 이제 주로 이제 멕시코 지역, 그쵸, 중미 지역이죠. 그쪽을 탐험할 때 이제 쓴 어떤 일지죠, 일지. 더 컨퀘스트 오브 뉴 스페인. 그래서 이제 펭귄 북에서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죠. 베르날 디아즈 데 카스티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원주민들이 they said their ancestors, 그래서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조상은 굉장히 키가 큰 남자와 여자를 봤는데 뼈가 무지하게 거대하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조상하고 같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ce dwelt among them.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걔네들이 굉장히 아주 사악한 풍습, 가나안 족속 같은 사악한 위키드 카스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디오들이 뭐 그다음에 식인 풍습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인디오들이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미 지역의 파이유트 인디안들이 이제 시테카라는 거인 족속을 죽였죠. 식인 거인 족속을. 마찬가지로 남미 지역도 인디오들이 아주 나쁜 풍습을 가지고 있는, 사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거인족하고 싸웠다.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미 지역에.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도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 베르날 디아즈 데 카스티로라는 사람이 쓴 이제 The Conquest of New Spain, 이제 중미 지역의 이제 점령 과정에 대한 책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사서 보세요. 여기 나온다. 번역은 이제 존 코엔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보여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외국 분들이 찾아놓은 자료에 이제 그 미국 분들이 찾아놨죠. 왜냐면 미국에 이제 스팽글시다. 그래서 이제 좀 남쪽에 가면 미국 남부 지역에 가면 스페인어 쓰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쉽게 스페인 정복자들의 자료와 그 멕시코 사람들 또 통해서 직접 듣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료가 훨씬 풍부하죠. 그래서 뭐 헤르난도 데 랄라콘이라든가 소토라든가 까베자 데 바카 이게 다 이제 그 당시에 1500년대 스페인 정복자들이죠. 판필러 데 나바에이즈 뭐 그다음에 베르나디노 데 사하곤 뭐 프레이 디에고 듀란. 제가 밑줄 친 사람들은 이제 책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올려놨죠. 그다음에 아코스타, 그다음에 이제 데 피네다, 그다음에 살라자르, 프란시스코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글들을 썼죠. 거인에 대해서 기록이 다 있는 거죠. 이 군인들 성직자들인데 카톨릭 성직자죠. 스페인 카톨릭. 이제 거인에 대한 자기네들이 논아서 그렇죠. 이 스페인 중남미 대륙을 논아서 들어갈 때 나눠서 들어가죠. 얘네들이 그때 각 지역마다 다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원주민 듣고 유골도 봤다 이런 얘기를 엄청 썼습니다. 이게 이제 듀란이라는 사람이죠. 듀란 이 사람이 쓴 책이죠. 이 책에도 거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원본이 그 스페인어로 쓴 책이랍니다. 이게 듀란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꼰투 선수 기억이 나네요. 그죠? 슈가라기 레너드하고 듀란이 싸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요 디에고 듀란이라는 사람이 쓴 그 정복자가 쓴 책에 보면 이게 거인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스페인어죠. 아주 중세 스페인어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피네다라는 사람이 이제 텍사스 지역을 개척하고 정복한 사람인데 알론조 알바레즈 데 피네다 이 사람도 이제 거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텍사스주를 개척했죠. 나중에 이 텍사스가 이제 뺏어가죠.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유명한 전쟁이 있잖아요. 그 알라모 요새에서 이걸 뺐죠. 멕시코 군인들한테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폰스 데 레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볼두인 카운티, 볼두인 지역의 남쪽 끝에 8피트의 거인의 어떤 유골을 봤다. 그리고 그 고대의 어떤 매장 무덤, 베리얼 그라운드를 봤다. 그래 거기서 8피트 크기의 이제 2m 50 정도의 거인들의 인디안 유골을 봤다. 그래서 플로리다 지역의 인디안들은 젊어지게 하는 셈이 거인의 땅에 있다. 이게 뭐냐면 거인들이 옛날 우물을 파놨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면 이제 우물들이 아주 깊은 우물들이 있는데 인디오들은 전부 다 이거를 거인들이 파놨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물을 일반인들이 파기가 힘들답니다. 아주 단단한 바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르톨로뮤 데 앤드 곤잘레스 가르시아 델 노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1618년에 자기들의
승무원 중에 이제 그죠 배 승무원이죠. 중에 한 명이 이제 티에라 델 푸에고에서 유럽 사람보다 큰 거인족을 봤다 이런 얘기를 적어놨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디오니시오 데 루에다 장군인데 이 사람도 1641년에 이 사람이 이제 칠로에 지역의 이제 총독이었죠. 그래서 마젤란 해협으로 가다가 누굽니까? 차우차우에 카우카우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이제 까먹었어. 옛날에 배웠는데 이거를 카우라우구나. 카우카우에라는 인디안들을 봤는데 걔네들이 거인인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 페드로 모닐라 바리엔테 이 사람도 이제 칠로에 지역 칠로에 섬에 이제 칠레가 아니고 칠로에라는 섬인가 봅니다. 총독인데 이 사람도 3.25m의 거인족을 이제 카카오의 마을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페드로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 이 사람은 1579년에 스페인 이제 탐험가, 역사학자, 그 다음에 과학자인데 뭐라고 했냐면 거대한 사람들이 있냐, 자이언트가 있냐 그런 책에 뭐라고 했냐면 이 거인 인디안 한 명 잡는데 10명의 사람이 필요했다. 물론 이제 무기도 발달했으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인들은 좀 작아진 거인들입니다. 진짜 거인들이라기보다 약간 작아진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시아 호프레데 로아이자라는 사람이 이제 9피트, 2.74m의 거인을 봤다. 이것이 이제 어느 책에 나오냐? 후안데 아레이자가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승려죠. 카톨릭 신부죠. 거기서 봤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란시스코 골리라 데 페드로 데 구에호 이 사람은 1521년에 캐롤라이나 해안에 이제 가다가 캐롤라이나 해안을 이제 따라 내려가다가 원주민을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70원주민이 있는데 두하레 그런데 이제 두차라는 족속이 거인족이었다는 겁니다. 그 치코라 지역에 많은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차라는 족속은 자기가 본 거인족인데 굉장히 거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 로드리고 말도나도라는 사람이 이제 인디안하고 같이 이제 유럽에 왔나 봐요. 근데 이 인디안이 이 스페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죠. 하도 커서. 그게 이제 요 책, Expedition of Coronado 페이지 301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르날 디아즈 데 카스틸리오. 아까 제가 얘기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툴라카텍 인디안이 이제 거대한 거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족속이 조상들하고 살았다고서 이제 얘기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베르날 디아즈 데 카스틸리오, 이제 뉴스페인, 중미 지역, 멕시코 지역의 이제 정복자죠, 이 사람이. 그쪽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거인 이야기를 이제 들은 얘기를 한 거죠. 페르데 카스타네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엄청나게 거대하고 이제 키가 큰 인디안에 대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군 중에 제일 키가 큰 사람이 가슴에밖에 안 온다는 거죠. 그런 인디안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죠. 실제로 본 거죠. 그리고 이다셀레 다른 인디안들 역시 굉장히 컸다. 그 해안에서 자기들이 간 해안에서 신대륙의 해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멜키올 디아즈라는 대위죠.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거인 족속을 만난 거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갔더니 엄청나게 익시딩리하게 크고 강한 사람들, 거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사람들 봤는데 이제 코코파 자이언트다, 코코파 거인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네들이 이제 불을 피우려고 통나무를 가지러 간 거죠. 그때 6명도 이제 그 통나무를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코코파 자이언트 거인족은 한 손으로 그걸 쉽게 들고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역사 기록들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 그렇죠. 주류학계에서 참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뭔가 음모와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는 거죠. 역사에 조작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하군이죠. 그렇죠. 베르나디노 데 사하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인권, 에스파냐 그쪽 라틴 문화 쪽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인류학자로서 이제 칭송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신대륙 지역에 가면서 어떤 뭐 인디오들의 두상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이제 거기에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거인 얘기 아까 나왔죠.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멕시코의 이제 거의 뭐 그 뭐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떤 작가죠. 미구엘 레온 포르틸라. 네, 이 사람이 쓴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쓴 책 중에 이제 아즈텍의 거인 전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실라케이신이라는 사람이 거인이 이제 아즈텍의 거인이 코르테스가 이제 테노치틀란을 공격해 가는 와중에 서쪽문인가에서 1519년, 1521년 이 3년 동안 테노칠르탄 이제 전쟁한 와중에 실라케이신이라는 거인이 돌을 던져갖고 이 스페인 정복자들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즈텍은 거인들이 도와준 거고 이 스페인 정복자들은 거인이 아니라 정반대로 얘네들 몸속에 천연두균 가장 작은 미생물이 있었죠. 이 미생물이 거인보다 훨씬 강하죠. 이 스페인 정복자들의 총과 칼, 그렇죠. 이게 머스킷 총인가요? 이 화승총과 이 칼, 이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사람들 몸속에 이제 천연두균 같은 구대륙의 미생물 세균이죠. 그래서 이 거인도 그렇고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있죠. 이 포르티라 이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이제 브로큰 에로우라는 책에 보면 아즈텍하고 이제 코르테스가 싸울 때 아즈텍을 도와주던 거인 전사 실라케이신이 있었다. 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학자들이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연구를 안 한답니다. 그게 참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그런 거 연구하면 학계에서 매장당하니까 안 하나 봐요. 그래서 독립적인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따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학자들이 항상 학문을 개척하는 겁니다. 세상 시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조명으로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 족속에 대한 이 엄청난 기록과 자료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외면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고대사 다시 써야 됩니다. 심지어 이 중세사도 다시 써야 돼요. 거인 족속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스페인 정복, 스페인의 이제 인디안 정복, 미국의 인디안 정복 과정 중에도 이제 은폐와 조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라케이신이 이제 바위를 스페인 정복자들한테 이제 서쪽문에서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실라케이신이라는 거인이죠. 15피트짜리 거인이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카임네메신, 실라케이신이라는 거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이 일반 인디오들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인 전사와 일반 인디오 전사의 싸움에 대한 이런 그림도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도 봐봐요. 잉카 그림 중에 거인이 그림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라든가 그런 문서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성문이다 해서 비석이나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볼 때 역사의 사료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역사를 정사를 쓰면 이런 거, 그렇죠. 이 스페인 정복자들의 문서나 영미 문화권의 어떤 거인에 대한 기록이나,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런 벽화라든가, 그렇죠. 도들새김, 그렇죠. 구조물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다 역사적인 증거 자료들이거든요. 거인족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전
이 주류 역사학계에서 거인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진짜로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 이 거인족속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대사를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뭐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이거 아닙니다. 갑자기 문명이 나타납니다. 수메르 문명처럼. 그게 거인들이, 네피림들이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으면서 이게 이제 거석을 쌓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거석, 메갈라이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은폐와 조작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찾아내야 되죠. 진짜 역사를, 진짜 역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고대사부터 다 다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디오들을 도와주던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인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남미 부족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디안들이 갔을 때, 남쪽에서는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인디오라고 하죠. 중남미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서로 원수였지만 그 중에 친해진 애들도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인들이 이렇게 어떤 누구예요? 카톨릭을 전하려는 카톨릭 신부를 죽이고 뭐 고문했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디어들이 거인 족속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렌즈 까랑커라는 사람이 순교하는 그림 중에 거인도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바티칸 코덱스 책에도 이제 이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 창자가 튀어나온 거인을 이제 인디어들이 죽이고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다 역사 자료들이잖아요. 참 제가 답답합니다. 이런 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저번에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천의 한 교회에서 제가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인에 대한 전 세계 자료를 전부 다 잊었듯이 뒤져갖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연결해서 뭔가 고대사에 대한 비밀을 제가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니까. 단편적인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인족속과 인디어족속이 싸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죠. 여기에 이제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무지하게 자세히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그 식인 게이 거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버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지날도 데 리자라가라는 사람이 이제 도미니카 수도의 이제 수도승, 그렇죠. 카톨릭 승려였죠. 이 사람이 이제 페루 땅에 이제 짧은 디스크립션, 스페링은 잘못 썼네요. 디스크립션인데 페루 지역의 짧은 브리핑 표현에서 이제 레지날도라는 이제 도미니카 수도의 이제 카톨릭 승려가 쓴 거죠. 그 제가 저번에 올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드로인가 그분이 그 사람이 쓴 거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레지날도라는 이제 도미니카 수도승이 쓴 거죠. 도미니카의 소속에. 거기 보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산타 엘레나라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반도인데 거기에 보면 인디안들이 먹는 그 물이 있는데 파나마 드링크 워터라는 물인데 그거는 이제 거인들이 판 운물이다. 그렇죠. 해변가에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때 거인족이 여기 살았다고 원주민들이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타고 온 배하고 거대한 빔을 연결해갖고 이제 집을 지어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더 증축해갖고 누가 증축을 했냐면 그 인디안들의 그 총독인 인디안 부족의 총독인 알론소 데 베라라는 사람이 증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 레지날도가 또 뭘 봤냐면 거대한 거인의 이빨을 봤다는 겁니다. 280g 그렇죠. 10온스면 한 300g 정도의 인간 우리들보다 몇 배 아주 큰 이빨을 봤다는 겁니다. 인디안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 지역, 특히 산타 엘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카스틸로에서, 그러니까 본 중미 지역에서는 거인 남자 여자가 다 있었는데 이 산타 엘레나 지역에는 이제 남자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소돔이 동성애에 빠져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전한 거죠. 물론 이제 인디어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더 믿을만 하죠. 이 사람들이 그
거인이 남자 동성연애 게이죠. 소돔이 거기에 빠져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였다는 것을 레지노드라는 이제 카톨릭 승려가 자기의 관점에서 이제 재번역해서 재해석해서 쓴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누가 쓴 거냐면 안토니오 데라 까란차, 이 사람은 이제 오거스틴, 아까 이 사람은 이제 누굽니까? 도미니카 회 수도자. 그래서 이제 수도승 중에 카톨릭 수도승 중에 도미니카 소속이냐 뭐 그 누구입니까? 프란시스코 그쪽 소속이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거스틴 파냐, 그렇죠? 오거스틴 파 카톨릭 수도승이면서 안스발라티스트 인류학자죠. 그 사람이 이제 페루 지역의 샌 아구스틴 지역의 도덕적 연대기라는 책에 1663년에 쓴 책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온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제 푸에르토 비에호하고 그 근처에 산타 엘레나라는 지역을 이제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뼈를 봤다. 거인의 뼈를 실제로 봤습니다. 이 피사로 유명하잖아요. 잔인한 스페인 콩키스타도레죠. 그래서 이제 15피트 우리 일반인보다 거의 3배 큰 거인의 뼈를 유골을 엄청 봤다는 겁니다. 피사로가. 우리 피사로를 역사에서 가리키죠. 그렇지만 피사로가 이 거인의 유골을 엄청 많이 마주쳤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게 바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고대에 거인 족속들이 살았는데 특히 어디 살았냐면 산타 엘레나 반도에 살았다. 오늘날 산타 엘레나라는 지역에 거인들이 살았다. 그렇죠? 구글링에서 이제 찾아봐야죠. 여기 어딘가. 그걸 누가 했냐면 그 교구 목사인 토르케마다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기 책에서 인디안 모너키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홍수 후에는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홍수 후에는 정말 이 신대륙에 거인이 확실히 존재했다. 이게 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다. 단지 그들의 디폼드 본. 이 뼈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두개골도 디폼. 많이 이제 기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디폼드 본이 많다고 푸에르토 비에하 지역에 비에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우리 일반 인디안들보다 3배 크다라고 이 토르케마다라는 이제 이 높은 신부죠. 프로비니치아. 그러니까 그 교부 순회 아마 신부인가 봐요. 그 지역. 굉장히 높은 그 신부 토르케마다 신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디어들은 이 거인족, 어느 지역에서 후아리스족이라는 거인족인데 이 바다를 건너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싸웠다. 나중에 또 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거인족 속들이 might edifice.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이거 그렇죠. 이 지역의 거대한 뭐예요 이게 그 석조 건축물들. 이거를 좀 인디언이에요. 메스티죠 이런 사람들. 여기 보면 엄청나죠. 이런 거. 그다음 더 거대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고대 거인들이 만든 거. 그다음에 거기다가 일반 인디어들이 만든 벽. 그래서 고대의 벽, 올드 월이 있고 뉴 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페인 정복자들도 갔더니 처음에 1500년대 여기 갔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거대한 이 뭐 카리만차 지역에 이런 거대한 돌들이 페루 지역 전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지금도 보이는 그쵸. Still stand today in testimony of their greatness. 그래서 거인이 얼마나 대단했나를 여전히 보여주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이 석조 건축물들을 지금도 있다. 얘네들 이것들은 다 이 거인들이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근친상간하고 동성연애, 특히 산타 엘레나 지역의 거인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주겠다. 이 얘기를 이제 토르케마다 신부하고 데오도르 데 브라이 신부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책에 데 나추라 노비 오르비스라는 책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첨가해갖고 이 거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잘생긴 남자가 손에 이제 불칼 같은 걸 들고서 얘네들을 태워버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인디안들은 천사를 모르기 때문에 잘생긴 젊은 청년이 내려와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안토니오 데 라 까라만차라는 이제 스페인 신부가. 그러면서 그 몇몇 뼈가 남아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탔죠. 소돔 고모라처럼 불에 내려왔다는 생각을 했겠죠. 불이 내려와서 태웠다. 그런데 그 뼈가 남아있다는 거죠. 불에 탄 뼈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죄에 대한 징계의 교훈으로서 남겼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쓴 거죠.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일반인이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들 이유도 없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거대한 돌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거인들이 한 겁니다. 지금 진화론에 오염되고 인본주의에 오염된 학자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주류 역사학계에서. 이거는 문서 자료들, 스페인 정복자들의 이야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왜 숨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만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저는 열심히 파서 진짜 역사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거스틴 데 사라테라는 이제 스페인 역사학자와 연대기 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페루 지역의 이제 발견과 정복 과정이라는 이제 역사책을 썼는데 1555년에 이제 쓴 책이죠. 아주 오래된 책이죠. 거기에 이제 산타 엘레나 지역의 거인은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는데, 결국은 풀 크레디트, 완전히 믿게 된 거는 누구냐면, 루테난 가버너, 부총독이죠. 산타 엘레나 근처에 이제 푸에르토가 이제 포트, 항구라는 뜻입니다. 비에오 항구의 부총독인 캡틴 후안 올머스라는 사람이 1543년에 이제, 실제로 이걸 본 거죠. 이 gigantic ribs and audubon, 그러니까 거대한 갈비뼈, 그렇죠. 흉곽, 가슴뼈, 그 다음에 그 다른 거인의 유골을, 머리랑 같이, 보통은 이제 다 파괴가 돼서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머리 두개골까지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개골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으면, 인간의 뼈다. 인 것을 믿지 못할 만큼 거대한 뼈를, 푸에르토 비에호의 부총독인 후안 올머스 대위가 봤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인디안들의 말이 진짜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 유골들에 불탄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이제 페루의 다양한 지역으로 다 보낸 거죠. 다 간 거죠. 가서, 그게 아니라 페루의 다양한 지역을 거쳐서 이제 이빨 몇 개를 자기네 찾은 이빨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빨이 얼마나 크냐면 치아가 두께 투핑거, 그렇죠. 사람 손가락 2개, 그 다음에 사람 손가락 4개의 길이, 두께는 사람 손가락 2개 넓이, 그 다음에 길이는 사람 손가락 4개면 엄청나게 크죠. 예티나 빅풋보다의 이빨보다 훨씬 큰 거죠. 그것을 이제 오거스틴 사라테라는 사람이, 사라테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안 데 산타크루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가 쓴 책이죠. Ancient Accounts from the Kingdom of Peru. 제가 막 졸면서 해갖고, from인데 F인데 C라고 잘못 썼네. 1613년에 이제 페루 왕국의 고대 기록들, 거기에 보면, 원주민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두 거인족이 죽었다. 근데 그 거인족의 유골이 지금 페데스탈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다. 차카로 지역에 이제 지금 그 뼈가 있다고. 1613년 당시에도 이제 거인의 유골이 많이 있었던 거죠. 전시도 돼 있고.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1900년에 스미소니안 얘네들이 가면서 다 없애버린 거죠, 이놈들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페드로 시에자 데 레온, 이 사람이 이제 페루의 연대기에 이제 1553년에 쓴 책. 이 사람이 이제 1500년대 16세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1553년에 썼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책을 썼으니까 이때 이 책을 쓸 시점이 1550년이죠. 1550년 올해에 이 페드로가 들었다는 얘기죠. 왕들의 성, 이제 지금의 리마죠. 페루의 수도 리마. 그 당시에는 이제 왕들의 성이라고 했나 봐요. 왕들의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저명한 돈 안토니오 데 멘도사, 이 사람이 이제 뉴스페인,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이제 총독이죠.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돈 안토니오가,
산타 엘레나 지역의 거인들만큼이나 큰 많은 뼈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뼈도 있는 거죠. 6배 큰 거죠. 산타 엘레나 지역은 3배 큰데 6배 큰 뼈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멕시코 시티의 엔션트 그레이브, 고대 무덤에서 또 많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페드로 시에라데레요. 그러니까 중남미, 북미 대륙 전체에서 거인의 유골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수천 개, 뭐 수만 개 나오는 거죠.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똑같은 거죠. 베르나베 코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죠. 이게 예수회 선교사죠. 역사학자죠. 그래서 예수회에서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회를 시작한 로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간 예수의 그 신부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전부 다 이 거인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왜 숨기는지,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네들 뜻대로 조정하려고 거인의 이야기를 숨기는 게 아닐까. 왜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의 실증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이 약해지나. 그래서 아마 얘들이 이제 막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예수의 신부나 카톨릭 이쪽 사람들이 신대륙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인의 그 증거자를 본 거죠. 그래서 구대륙이나 신대륙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문명을 시작하기 전에 거인이 먼저 시작했어요. 거석을 갖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근데 신대륙이 약간 더 늦었죠. 그렇지만 구대륙하고 패턴이 똑같죠. 단지 구대륙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전쟁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약화됐지만 신대륙에 있는 거인 자료는 너무나 생생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카톨릭 애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한 거죠. 이게 카톨릭 쪽 어떤 그 당국자들이 어떻게 다 한 거죠. 그래서 페루 쪽만이 아니라 뉴스페인, 중남미,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지역에도, 그리고 전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거인족 속에 그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네? 걔네들이 어디에 살았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모르는데, 잉카족보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왔다고 믿는다고, 이제, 베르나베 코베어가 그때 1653년에 쓴 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대륙에도, in times past, 과거에 거인족이 살았다. 성경 말씀에 그랬죠.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살았다. 구대륙보다 이제 신대륙은 좀 더 늦지만 어찌됐건 살았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누가 썼냐면 이 사람도 코보가 쓴 거죠. 베르나베 코보, 예수의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1653년에 신대륙의 역사라는 책에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디안 전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가 어떤 그 사인들은 거인이 존재했다는 걸 여전히 증거하고 있다. There were once giants in this land. 그렇죠. 신대륙에 거인들이 샀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키토 교구의 한 지역인 산타 엘레나의 어떤 그 반도에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트루히오 포트, 항구의 포르토 트루히오, 거기에 첫 번째 스페인 정복자, First Spanish Conquistador가 왔을 때 산피트 길이의 정강이뼈를 봤다는 거죠.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인들의 매시브 사이즈, 거대한 사이즈의 인간의 유골을 많이 봤다. 그리고 다른 뼈도 많이 봤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트루히오 지역에서 많이 봤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말고 투쿠만과 타리하, 스페인어에서는 J 발음이 H 발음, 호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투쿠만 앤 타리하, 이쪽 지역에서도 이퀄 사이즈, 거대한 뼈를 봤다는 거죠. 산타 엘레나, 트루히오 말고도 이 투쿠만과 이제 타리하 지역에서도 거인의 뼈를 봤는데, 여기는 이제 두개골을 포함해서 투쿠만에서는 이제 전체 온전한 유골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강둑에서 이로딩, 침식이 되면서 이제, 이게 뭐예요. 강이 흐르면서 결국엔 고대의 무덤이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츠 스컬, 그 두개골이 abnormally gigantic,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거죠. 그래서 그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들 칼, 스페인의 칼이 있잖아요. 그 칼을 아이소켓, 안구에다 넣어본 거죠. 이 거대한 두개골에다. 했더니 얼마나 거대한지
그 반대편에 이 두개골 반대편에 칼이 다다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거죠. 스페인 정복자들의 칼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게 거대한 그 두개골에 그 어디에요? 안화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칼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거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볼리비아 지역의 이제 산타크루즈 지역에서 아주 정직한 크리스찬 카톨릭 지역에서는 젠틀맨인 돈 로렌조 수아레즈 데 피구에로와 이 사람이 이제 산 로렌조 지역에 를 이제 개척하고 사람들을 이주시킨 아주 스페인의 영웅이죠. 그 사람이 이제 뭐 이제 정직한 신사인데 그 지역의 이제 수도가 이제 산 로렌조인데 거기를 개척해서 스페인 사람들을 이주시킨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투코만을 이제 자기가 점령해 가는 과정 중에서 군인들이 이제 땅을 정복해 가는 거죠. 엄청난 이게 많은 수백의 거인들, enormous giant, 거인들의 수백, 그죠? 100구 이상의 거인들의 유골이 모셔져 있는 납골당 비슷한 어떤 무덤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그 두개골이 크냐면 자기 칼을 넣어봤을 때 반대편까지, 그렇죠? 캐버티, 안화의 반대편까지 보통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큰 거죠. 몇 배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보면 투쿠만과 타리아 지역, 여기로부터 얘네들이 이제 볼리비아의 이제 포타시 빌라라는 지역으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칼륨이 많이 발견됐나 보죠. 많은 뼈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아가 엄청 크다는 거죠. 주먹만큼 크다는 거죠. 사람의 주먹만큼 치아가 크다. 340g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이빨인데 너무 오래돼서 이게 이제 어떤 뼈나 생체라기보다 바위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베르나르 코베가 1653년에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이빨이죠. 우리 일반인들보다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큰데 거인의 뼈는 이거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죠. 제가 이제 거인의 뼈는 이제 스미소니안이나 이런 사람들 다 숨겨놨으니까 네안데르탈인 걔네들은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니까 네안데르탈인 거는 공개하죠. 네안데르탈인의 호모 네안데르탈시스의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저기 이빨이죠.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 거보다 굉장히 크고 두꺼운데 거인의 거는 훨씬 크고 단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체라기보다 어떤 바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완벽한 perfect form이라는 거죠. perfect tooth, 완벽한 형태의 치아 형태인데 바위 느낌이 드는 굉장히 큰 주먹보다 더 큰 일반 사람의 주먹보다 더 큰 이빨 이빨이 주먹만 하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거인인가, 그죠? 그것을 이제 예수의 신부가 적어놓은 거죠.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왜 카톨릭에서 예수의 측에서 숨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더 정직해야죠. 파블로 호세 아리가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예수의 승려죠. 선교사죠. The extirpation of idolatry in Peru. 그러니까 이제 페루에서의 우상 숭배의 박멸, extirpation이 아주 그냥 뿌리 뽑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페루의 이게 종교적인 책이죠. 이 파블로 호세 아리가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이죠. 종교 재판한 다음에 다 죽이는 사람들인데 지금 다행히 카톨릭의 유세가 예전 같지 않지만 앞으로 다시 또 이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또 사람을 죽이죠. 개신교도들 많이 죽이죠. 우리 개신교도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카톨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성경에 부합되는 자료를 다 숨겨놓고 있으니까 올바른 게 아니죠. 그거를 오히려 다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서 성경 말씀이 진리다는 걸 가르쳐야지 정말 자기들이 선교사 자격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를 숨기면 이게 선교사입니까? 아니죠. 어찌됐건 이 예수의 쪽 사람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라는 이제 그 카톨릭 예수의 그 신부가 쓴 책이 뭐냐면 이제 페루에서의 우상 숭배의 박멸, 우상 숭배 박멸 그런 책에 1620년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인디안들이 얘기하는 이제 거인족이 후아리스족인데 걔네들의 뼈가
기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머리가 일ոն게이티드, 편두다, 길다는 거죠. 외계인처럼. 굉장히 인크레디블 사이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던맨, 현대 인류보다 6배 크다. 그리고 6배 크다. 뭐 이런 얘기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그리고 원주민들은 자기 이 파블로를 다른 마을에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동굴에 거인의 유골이 3개가 묻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젠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카톨릭이 들어오기 전에 원주민들을 젠타일, 이교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 이교도, 그러니까 원주민 이전, 인디안들 포함해서 그 이전에 유럽의 카톨릭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원주민 족속들이 묻혀 있는 거대한 동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 3개는, 3구는 거인의 유골이었다. 그리고 일ոն게이티드, 편도, 머리가 길고, 그리고 거인들이 어떤 의식적인 장례 복장이겠죠. 수의 같은 걸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래돼서 이제 좀 썩었다. 그 얘기를 파블로 호세가 쓴 거죠. 아리가가.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얘기하기를 이 거인족은 자기들, 그렇죠. 이 인디안들보다 선주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은 이 거인을 섬긴다. 존경한다. 그리고, 그리고 이 거인들한테는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피셜 인스펙터가 뭡니까? 그 종교 재판관이죠. 이 종교 재판관이 이 거인들을 이 죄인들아! 그러고서 부관 참시하듯이 불태웠다. 마을에서 불태웠다는 얘기를 한 거죠. 저기 뭡니까? 홀리 인퀴지션. 종교 재판하는 이 카톨릭 신부는 다 불살라 버리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죽어있는 사람이든지 이단이다 그러면 불사르죠. 무서운 죄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증거해주는 거인의 유골도 이 이단들아 그러고서 다 불살랐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이 쓴 거죠. 아까는 이제 파블로가 쓴 얘기인데 이거는 누가 썼냐면 안토니오 데라 깔란차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거스틴 파 숙녀죠. 이 사람도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 파블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보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카톨릭의 오피셜 인스펙터 종교 재판관이 이 거인들 뼈 3구를 다 불살라 된 거죠. 그들의 수위랑 함께 다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이제 오센티케이트 이제 완전히 이제 권위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이 거인들이 30피트짜리 일반인보다 6배 큰 거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6배 큰 거죠. 그리고 이 거인들의 뼈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작은 거인들이 있죠. 18피트 거인들도 봤다. 그래서 이제 파더 파블로 호세가 자기 책, 아까 여기 있죠. 이 파블로 호세의 책, The Extirpation of Idolatry in Peru 이 책에서 똑같이 얘기했다고 안토니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기 얘기를. 그래서 호세가 이제 그 리마 지역의 거인들, 볼리비아 지역의 거인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디안들이 산들, 높은 산을 섬기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티드 마운드, 이 고분들이죠. 누구죠? 이 거인들이 묻혀있는 마운드, 고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후아리스의 집을, 섬겼다는 거죠. 후아리스족이 만든 거대한 집, 그 다음에 이제 석조 건축물, 그 다음에 매장 무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산, 이런 거를 섬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디안들의 그 원시 신앙이 뭐냐? 거인을 숭배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부들이 볼 때는 다 이것들 때려 죽여야 된다. 카톨릭이 안 믿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 신대륙의 선주민들은 거인족이었다. 인디안들이 오기 전에 베링 육교를 거쳐서 오기 전에 이미 배를 타고 이 거인들이 왔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6배나 크기 때문에 이 안토니오는 이제 이거는 홍수 전의 거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거인들은 마운드, 그 고분,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인디안 마운드가 있죠. 매장 무덤. 거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고분으로. 그래서 인디안들이 그 마운드를 섬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663년 당시 예? 리마 지역에서 캐논 닥터 아빌라, 그러니까 성경 박사 아빌라가 볼리비아의 추키사카 지역에서 거인의 뼈를 이제 지난주에 보냈다는 겁니다. 리마로. 그래서 어떤 성당에 와서 이 성당에 그 거인의 유골이 왔기에 이 안토니오 이 수도승이 홀리 인퀴지션,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종교 재판하는 이 무시무시한 그 사무실에서 오피스에서 이 아빌라 성경 박사가 볼리비아에서 보낸 그 거인의 뼈를 자기가 실제로 목격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정강이 뼈하고 이제 넓적다리 뼈를 자기가 받고 니캡, 이 슬개골은 한 1피트 정도 된 1.5 1피트 반인치 굉장히 큰데 한 33피트, 40피트, 50cm 정도의 엄청난 슬개골이 50cm라면 이따만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죠? 일반인보다 진짜 6배 큰 거 맞네요. 그 엄청난 그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텀죠. 하악골은 얼마고, 뭐, 손가락뼈는 얼마고, 그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1630년 9월 1일 날, 작년에, 메스티조 소년이 왔는데, 18세의 소년이 왔는데, 이제, 후아망가에서 리마로 왔는데, 걔 이름이 이제 후안 누네즈라는 메스티조 소년이 18살밖에 안 되는데, 키가 8피트, 8.5피트다. 엄청나게 큰 애죠. 그리고 이제 피스코에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안토니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들하고 카톨릭 승려들은 신대륙에서 엄청나게 많은 뭘 봤다는 겁니다. 거인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거인들을 봤는데 얘들이 인디어들을 착취해서 금과 은은만 뺐는데 주력했지 이 중요한 이 자료들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개신교인이 이걸 다 찾아내서 올린 걸 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북미 대륙에도 엄청나게 많은 족속의 인디안들이 있었죠. 사이엔족, 무슨, 그렇죠. 아파치, 아나사지, 뭐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뭐 거인에 대한 이야기,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인디안들의 이야기에 보면 거인의 이야기가 다 있다는 겁니다. 북미 대륙도. 지금부터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제 문서만 보니까 이제 재미없고 딱딱하죠. 그렇지만 문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파이유트, 네바다 지역의 파이유트족은 이 고대 거인 전사족이 하고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 이 식인 거인들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역 지자체에서 이걸 만들었나 봐요.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거인에 대한 전설, 관광상품을 만들었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오하이오 주에도 알로킨 인디안한테 인디안들이 이 머리 2개 달린 거인하고 싸웠다는 레전드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밸리의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인디안 마운드들, 그쵸. 거기에 이 거대한 마운드, 여기에 가장 가운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인의 유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부장품들, 거인 전사, 네피림 전사들의 이 거대한 그 칼, 그 다음에 거대한 도끼. 요거는 이제 이 도끼 날만 발견되니까 이런 걸 붙여갖고 유럽 사람이 만든 거죠. 이거는 유럽에서 나온 이거 거인의 그거죠. 박물관에다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죠. 기독교인 학자가. 이거는 실제 부장품이죠. 거대한 칼이죠.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거인 미라, 그렇죠. 이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북미 대륙의 이 거인들, 그렇죠. 일반인보다 3배 크고, 옛날 일반인보다 뭐 6배에서 10배 큰 거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누굽니까? 이 들소, 바이슨, 아메리칸 바이슨 엄청난 이 거대한 동물을 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사냥하던 거인 족속이 살았다. 인디안들이 오기 전에 그 얘기가 전부 다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중남미 대륙 전부 다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국회 연설에서 이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인들, 멸종된 거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마운드,
고분의 전체 그 뼈를 다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 거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 그쪽에 가면 이제 코널 그 구대륙에도 이제 이 코널 영국의 코널 지역에는 이제 거대한 고인들이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거인 전설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럽의 바이킹의 거인 족속.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북극 에스키모도 거인 전설이 다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거인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석탄 광산에서 발견된 이 거인의 유골이죠. 15피트짜리.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시베리아, 그 다음에 중부 시베리아죠. 우리나라 극동 시베리아 말고 중부 시베리아에서 뭐가 발견된 겁니까? 이 왕릉, 쿠르간이죠.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미누싱크한 지역인데 우리나라 왕릉처럼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12지산생 이게 돌을 뺑 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쪽에서 이 스키타이나 이 유목민들 중에 한 일부로서 거인의 그거를 전수받아갖고 문명을 전수받아갖고 한국까지 왔다. 이렇게 외국의 학자들 중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쿠르간의 고분의 마운드에 여기 뿅 돌아가면서 제가 이거 까먹었는데 이 봉돌이라고 하는 이 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아일랜드에도 이 마운드에 이렇게 돌이 삥 돌렸죠. 우리나라에서도 12지성이라 그래서 이렇게 왕릉 옆에다가 이 돌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인이 단순히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의 일관성 있는 어떤 유물들, 어떤 건축물들, 그 다음에 무덤들, 고분들, 이걸 쭉 추적을 하면 고대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역사가. 이거를 소장파 학자들, 주류 역사계에 이제 왜곡된 역사를 맹신하지 않는 학자들이 한다는 거죠. 아일랜드가 아주 거인의 원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가 아틀란티스 대륙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고인돌이라든가 아주 오래된 그 마운드들, 거인의 마운드, 고분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아틀란티스 대륙하고 연결하는 이제 서양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거대한 인디안 마운드들,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경주라든가 이런 데 가면 왕릉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부여족, 그쵸. 그쪽에서 온 거죠. 그러면 부여족은 스키타이, 이쪽, 중부, 시베리아, 그 다음에 남러시아, 그쪽에 스키타이 쪽, 유목민족이죠. 그렇죠. 그쪽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스키타이족 이전에 스키타이 전설에 의하면 거인의 그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인한테 스키타이족이 배운 게 많다. 거인족한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왕릉의 어떤 형태도 이 경주에 가보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거인의 어떤 매장 문화랑 장면 문화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시베리아, 중부 시베리아, 남러시아 그쪽에 이제 지금 사진이죠. 쿠르간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분, 왕릉 같은 거죠. 굉장히 거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운드 중에 무지하게 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에스겔 32장에 나오는 네필 용사들의 무덤의 땅이라는 그 코카사스와 카자흐스탄 그쪽 지역에 수천 개의 이 마운드들, 고분들이 존재하는데 쿠르간이라고 하는데 터키 유래의 이제 러시아 말로 여기 쏙 돌아가 보면 가운데 여러 세대에 걸쳐의 군인들, 장군들, 왕들의 무덤이 있는 가운데 가장 속에는 누가 있냐? 거인의 네피림의 뼈가 있다. 그래서 이 자이언트 블러드 라인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저는 이제 일루미나티나 이쪽 사람들이 이 자이언트 네피림의 블러드 라인이 있는 애들끼리 지네들끼리 뭔가 전 세계 역사를 조작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외계인 음모론이라든가 우리 일반인들을 속이는 것 같아. 자이언트 거인들 네피림이 여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네피림 애들을 전부 다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명이 되면 안 되니까 얘들이 자이언트 블러드 라인을 갖고서 온 세계를 여전히 지배하려고 든다. 하나님 뜻에 반해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에 가면 이 거인들이 나오는 어떤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이게 이제 2009년에 베를린 장벽을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는 걸 기념하는데 거인들이 나오죠. 이게 거인들이죠. 이 땅에서 나온 거인, 바다에서 나온 거인. 왜 거인 퍼포먼스를 하나?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의 거인에 대한 문서 기록,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자료들을 왜 일반 역사학에서 보질 않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돈 되는 것만 하냐? 어? 진리가 아니더라도 뭐 진화론적인 역사, 인본주의적인 역사, 그런 거,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나 그 기관 애들이 인정해주는 역사만 하냐? 그 왜곡된 역사잖아요.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끝까지 파헤쳐서 진짜 역사, 성경 말씀과 딱 맞는 진짜 역사를 찾아야죠. 예. 오늘은 일단 마치겠습니다.